새벽의 동쪽 하늘에 빛나는 샛별, 비너스라 불리는 금성입니다.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는 가장 밝은 별이죠. 새벽별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지만 아침이 되면 사라지고 맙니다. 10세기경 멕시코 베라크루즈 지역에는 토토낙 부족이 세운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테니즐리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차코푼 치차, 바로 새벽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그의 아름다운 딸을 한낱 인간과 결혼하여 살게 할 수가 없어 여신 토노카 요아를 모시는 사원에 바쳤습니다. 어느 날 제단에 바칠 꽃을 따러 나왔던 공주는 즈카탄 옥스가 어린 사슴이란 이름을 가진 왕자를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신을 모시는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당할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은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손을 잡고 죽을 힘을 다해 숲속으로 달렸지만 갑자기 불을 뿜는 괴물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두 사람은 사제들에게 붙잡혀 사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신을 배신한 대가로 공주와 왕자는 참수되었고 사제들은 두 사람의 심장을 꺼내 여신께 제물로 바친 뒤 시신은 협곡에 던져버렸습니다. 공주와 왕자가 참수된 그 자리에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였고 에메랄드 빛의 넝쿨이 돋아나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감겨 올랐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죽은 공주와 왕자가 포옹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내 연한 황록색의 꽃들이 피었고 꽃들이 진 곳에서는 자그마한 꼬투리가 자라났는데 시간이 지나며 사원 일대는 그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토토낙 사람들은 이 향기를 죽은 공주와 왕자의 순수한 영혼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을 지배하던 아즈텍 제국의 그 열매를 생산하여 바치게 되었고 코르테츠 등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이를 작은 꼬투리란 뜻의 바닐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닐라는 맛과 향이 워낙 좋아서 많은 유럽인들이 바닐라 종자를 가져와서 멕시코 밖에서 재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멕시코가 아닌 지역에서는 바닐라가 잘 자라지 않거나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300년이 지난 후에 한 식물학자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는데 바닐라는 꽃의 암술술이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얇은 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수분을 위해서는 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멸종이 되어가는 멕시코에만 서식하는 멜리포나 벌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1840년에 이르러서야 에드먼드라는 노예 소년에 의해 사람의 손으로 직접 수분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바닐라는 1년에 하루만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시들기 전에 일일이 손으로 수분을 해야만 하기에 천부적인 감각을 지닌 농부들이 긴장하며 꽃이 피기를 지켜보다가 재빠르게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꽃이 지고 꼬투리가 익으면 그 후에는 기나긴 발효와 건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바닐라 빈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 천연 바닐라는 고가이기도 하고 소량 많이 생산되어 고급 향수와 디저트, 에센셜 오일 등에만 사용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바닐라의 98%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바닐린 성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향과 맛에는 천연 바닐라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강하지만 천연 바닐라의 풍부함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아르장테유의 세느강입니다. 모네는
인상파 화가 중 한 명입니다. 인상파라는 이름은 모네의 작품 인상, 해돋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모네와 인상주의자들에게 현실은 보이는 겉모습이었고 세상의 겉모습을 눈에 전달해주는 빛은 이들이 그린 모든 그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대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대상의 이름을 잊어야 한다고 말하는 모네의 그림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네는 파리 북서쪽에 있는 아르장트유에 5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계절마다 시간마다 변화하는 세느강의 물빛과 주변 풍경을 화폭에 옮기며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려냅니다. 포플라 나무 성당에 있는 마을 위로 아르장트유의 바닐라빛 하늘이 보입니다. 바닐라빛 하늘 때문인지 바닐라 스카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아르장트유에서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교류가 이어지기도 하여 르노아르 같은 화가들도 그곳을 배경으로 많은 그림을 남기는데 르노아르가 그린 같은 제목의 그림에도 하늘은 바닐라빛을 하고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을 바닐라 스카이라고도 불리게 한 영화가 있습니다. 2001년 톰 크루즈, 페넬로페 크루즈, 카메론 디아즈가 열연한 영화 바닐라 스카이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날 사고로 인해 그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 이후 뒤죽박죽된 경험을 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꿈이었음을 깨닫고 꿈에서 벗어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복선이 깔려 있고 꿈과 현실이 수시로 뒤바뀌고 반전이 거듭되는 영화라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영화입니다. 두세 번은 보아야 이해가 되는 영화이지만 인생작으로 꼽는 매니아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흐르는 주제는 It's sweet and sour입니다. 인생은 달콤하지만 쌉싸름해. 쓴맛을 알아야 단맛도 알 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모네 그림 속의 바닐라빛 하늘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고 자신의 가장 순수했고 행복했던 시절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폴 맥카트니의 바닐라 스카이가 흘러나옵니다. 인생은 달콤하고 쌉싸름하죠. 당신의 인생은 괜찮아요? 오늘 밤 바닐라 하늘 위로 날아오르세요 라고 말이죠. 바닐라 에센셜 오일에 사용되는 부위는 열매 꽃트리, 즉 바닐라 빈으로 증기를 이용해 발효와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열매가 진한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수천 개의 바닐라 빈으로부터 용매를 이용하여 오일을 추출하게 되는데 달콤하면서도 매혹적이며 세련된 향을 가지는 바닐라 에센셜 오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식품에 사용되는 것과는 추출 방식, 향기의 집중도, 성분이 다르므로 식품용을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닐라 에센셜 오일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 제거에 효과를 보이는데요. 피부 관리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세포 손상을 막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감염을 막고 감염으로 인한 열을 내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바닐라의 기분 좋은 향기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울할 때 바닐라 오일을 디퓨징하면서 아이스크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한 스푼 입에 넣고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는 건 어떠세요? 물론 식용 가능한 오일인지 확인해야겠죠? 바닐라 이야기 아로마 퐁텐이었습니다.